이 칸토 3의 첫 번 아홉행, 이게 페르미시바, 나를 통해서 당신들은 슬픔으로 가득 찬 도시로 들어갑니다. 페르미시바, 이게 상당히 유명한 어구예요. 이 구절이 계속 반복돼요. 이게 수구 반복이라고 해서 이 반복되는 구절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음운 반복이라고 마지막에 음과 모음이 반복되는 거하고 그런 장치가 가장 잘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이 경계를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그렇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전에 그 프랑스의 인류학자죠. 반 지네프라는 프랑스 인류학자가 이 인류학 개념으로 통과의례라는 책을 썼어요. 통과의례라는 것은 인간이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통과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적당한 의례, 절차가 필요하다. 의례라는 건 뭐냐면 리철인데요. 리철이라는 거는 그 어원의 뜻이 뭐냐면 나에게 적당한 것을 아는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의례를 행하는 사람은 똑바로 앉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복을 입어야 되고 의식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신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이 자신이 가려는 목적지에 맞춰져서 조절되지 않으면 그 의례에 참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의례, 리철이란 말이 아주 오래된 인도 유럽어 어근에서 왔어요. 이게 우리가 아는 아트하고 같은 어원이에요. 예술이라는 단어하고. 아트라는 것이 정렬시키다, 적당하다. 그래서 이 아트라는 말이 고대 인도에서는 아트란 말이 뭐냐면 아트란 말이 두 가지로 나온대요. 이게 르따라는 산스크리트 단어인데 르따가 인간의 사회에 적용되는 것을 다르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달마대사란 말 알죠? 예, 다르마라는 것이 중국을 통해서 법이라고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기능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되는 도덕과 관습보다 상위 개념에 안 보이는 법이 있다. 그래서 이 르따라는 것이 우주에 예를 들어서 별들이 6천억 개가 있다. 6천억 개들이 정교하게 움직이는 법칙을 르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르따라는 것이 인간의 사회에 적용되면 그것을 법이라 그랬어요. 법. 그렇죠? 법을 어기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법이 르따가 인간 사회에 나한테 적용되는 걸 뭐라고 하냐? 그걸 까르마라 그래요. 까르마. 그래서 까르마란 단어는 한자로 업이라 그랬습니다. 업보란 말 아시죠? 직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직업은 나한테 주어진 르따를 소시민적으로 내 조건 안에서 발휘하려는 그 장소가 직업이에요. 그래서 이걸 알기 위해서 인간은 매일매일 다른 단계로 도약을 해야 된다. 이 도약을 한다는 거는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로부터 결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반 지네프는 통과의례라는 그 책에서 인간이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동물로 태어나서 한 사회에 중요한 업을 가진 그리고 법을 이해하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자기에게 익숙한 습관과 도덕으로부터 떠나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의 단계가 바로
이탈이에요. 이탈해야 됩니다. 이탈하고, 그래서 이탈하는 것이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영웅들이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가출해야 돼요. 군대 가야 되고요. 학교 가야 되고. 자기하고 가장 익숙한 공간으로 떠나는 거예요. 학교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으로부터 다른 사람이 있는 공간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 교육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익숙한 공간에서부터 덜 익숙한 공간, 심지어는 낯선 공간으로 쭉 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이탈이고 그것이 출발이에요. 그래서 모든 영웅들은 항상 떠납니다. 붓다도 떠났고 공자도 떠나고 예수도 떠나고 무함마드도 떠나고 우리가 아는 모든 영웅들은 떠나요. 심지어는 아브라함은 75세에 떠나요. 늦지 않았어요. 그 시간은 절대적인 시간이라서 그 절대적인 떠나는 시간이 내가 태어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성서에서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를 떠났을 때 75세다. 그 순간 아브라함은 새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란 말이 원래는 아브람이었어요. 자기 가족, 아브가 아버지란 뜻이에요. 아버지가 높으신 분이다. 이거는 지극히 가족적인 개념이고 편협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름이 아브라함이 됐어요. 그거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는 거거든요.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단계가 떠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요. 떠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알고 있는 세계를 부시기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배움만이 그 사람을 젊게 만듭니다. 새로운 지식, 새로운 지혜를 습득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오래된 생각이 유치했구나, 혹은 좋은 생각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이게 떠남이 있거든요. 그걸 교육이라고 그래요. 교육. 그래서 그 떠남으로 나는 조금 전진하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내 시선이 확장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 단계가 이 이탈이. 이탈하면 우리 한국말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집 나가면 고생한다. 그 두 번째 단계가 죽음과 마주합니다. 그 단계를 라틴어로 L-I-M-E-N, 리멘이라고 해서 리멘을 한마디로 하면 아슬아슬한 공간이고 위태로운 공간이에요. 위태롭기 때문에 내가 다시 태어날 수가 있거든요. 리멘은 경계입니다. 리멘이 영어에 리미트란 단어가 거기서 왔어요. 경계예요, 경계. 사람들은 그 경계를 넘어가지 말라 그래요. 경계를 넘어가면 이거는 취해법검 지역이고 내가 죽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계 안에서 생활하라는 거죠. 근데 인간이 그 경계 안에 있으면 한순간에 그 경계 안에 있는 문법에 노예가 돼서 진부해져요. 그래서 이걸 떠나는 거 이쪽으로. 그래서 그런 떠나는 그런 거를 혁신이라고 합니다. 혁신. 내가 갖고 있는 가족을 완전히 벗겨내갖고 참신하다는 게, 이 참자가 능지처참할 때 참자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다 분해하는 걸 참신하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음 단계를 쭉 들어가는 거지. 그게 리멘 단계입니다. 리멘 단계에서는 자신이 해야 될 업을 찾아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공간입니다. 기꺼이 자기에게 맡겨온 임무를 위해서
순교할 각오가 돼 있어요. 그게 리멘의 단계야, 리멘. 리멘은 더 이상 과거 인간이 아니고 새로운 인간이 됩니다. 새로운 인간이 되기 때문에 이제 다시 어디로 가야 되냐? 고향으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 세 번째 단계를 통합의 단계, 어그리게이션. 우리 갈매기 조나단을 읽고 있는데 갈매기 조나단이 완벽한 비행을 수련하면서 결국은 자신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요. 근데 고향에 있는 친구들은 갈매기를 이해를 못해요. 왜?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과거의 법으로 자꾸 갈매기를 이해하니까 오해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해받고 미움받는 것이 사실은 새로운 경계를 찾고 자아를 확장하는 사람들의 문법이고 DNA예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to be great is to be misunderstood라고 말했잖아요. 랄프 알도 에머슨이 셀프 릴라이언스에서 위대한 인간이 된다는 것은 오해를 받는 것이다.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계로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이 세 단계가 있는데 이 세 단계에서 특별히 이 리멘의 단계에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거, 그렇죠? 그거를 서블라임이라고 그래요. 숭고한 거예요.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서블라임이에요. 선악을 넘어선 단계 있죠. 그래서 그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경계에서 어떻게 지금 베르길리우스와 단테가 이제 지난 칸토 2에서는 베아트리체가 등장을 해서 하늘로 움직여서 이 사랑하는 남자 단테가 지옥을 봐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남자가 지옥을 보도록 배려를 한 거거든요. 경계, 이 대문,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한테도 하루는 새로운 경계입니다. 아침은. 그죠? 그래서 이 경계에 서서 나는 어제의 나인가 아니면 오늘의 내가 될 것인가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나는 오늘 새로운 참신한 인간이 돼야 돼요. 근데 뭐 갖고 참신한 인간이 될 것인가? 그걸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찾는 연습을 이제 하는 거예요.